안녕하십니까. 덕산 엄태용입니다. 제가 이제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명리학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일단 파트 1은 기초반으로 음양오행의 발생, 상생, 상극은 뭔지, 그리고 음양오행의 특성은 어떤 건지 그런 기초적인 설명, 그 다음에 또 십천간의 발생, 십천간의 속성, 지지의 발생, 또 지지의 속성, 사주팔자의 사주표, 그 다음에 대운의 구성, 육십갑자와 공망, 공망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천간의 합과 충, 그 다음에 지지의 합, 뭐 육합, 방합, 삼합 등, 그 다음에 지지의 형충 파해, 그 다음에 십성, 육친,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한 내용을 기초반에서 이제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중급반으로 기초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좀 깊이 있게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뭐 음양오행에 대해서 활용, 십천간 십이지지의 활용, 사주팔자 대운 활용 이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반, 중급반에서 이제 배운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주풀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사주풀이 적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4는 완성반으로 해가지고 뭐 파트 3 정도까지만 고급반까지만 가도 이제 사주풀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좀 미비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파트 4에서는 육식갑자 일주론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 기준으로 이제 일지 십성, 십이운성, 신살, 그 다음에 뭐 건강, 직업운, 배우자 이런 등, 그리고 또 일주 기준 월지 12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 해, 월, 이 월지 기준으로 했을 때 상관관계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사주풀이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완성반에서는 그런 강의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기초반 1강 음양오행의 발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제 지구에서 낮과 밤이 생기면서 낮과 밤이 계속 낮과 밤이 이제 변화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제 지구에 물이 생깁니다. 이 수라는 이제 물이 생깁니다. 수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가 없으면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생기고 수가 생김으로써 생명체인 목이 생깁니다. 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목은 나무라고 이제 기초과정에서는 나무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은 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이 생겨나서 화가 발생하고 화가 발생해서 토가 생겨나고 토가 발생해서 금이 발생되고 이렇게 이제 오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움직이는 거고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반면에 음은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거죠. 그래서 양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게 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음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이 움직여줘야 음이 반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양이면 달이 음이 되는 거고, 낮이 양이면 밤이 음이 되는 거고, 남자가 양이다 그러면 여자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양이니까 남자의 성향이 어떠냐? 남자의 성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산다. 그러므로 실속이 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은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실속을 아주 잘 챙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항상 음양이 공존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토금수를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연의 물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양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양목이라고 하고, 꽃이나 풀을 우리는 음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목인 나무에도 사실은 음양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는 양목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이 줄기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생기죠. 새로운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잎사귀가 생기고 또 꽃이 열리고, 이런 가지, 잎사귀, 꽃은 또 음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셔야 중급반, 고급반 가서도 이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화. 화도 양화와 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화는 태양, 또 빛, 이것을 양화로 하고, 음화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불이나 열을 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화가 대지를 따뜻하게 해주면, 토는 토 자체에 이제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화로부터 받은 열기를 품고 있는 토 속에 있는 열을 우리는 또 음화라고도 합니다. 토도 양토와 음토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토는 산을 양토라고 하고, 음토는 대지, 밭을 음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토는 건조한 토라고 얘기하고, 음토는 습기를 머금은 습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토는 생산성이 있는 토죠.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음토인 거죠. 그리고 금도 양금과 음금으로 나눠지는데, 양금은 일반적으로 바위를 양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금은 보석을 음금이라고 합니다. 또 철로 얘기하면 불로 재련되기 전 단계인, 불로 재련된 철은 우리가 음금이라고 하고, 불로 재련되기 전 단계인 값어치 없는 고철 아니면 철광석, 이런 순수성의 그런 철들을 우리는 또 양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실로 비교하자면, 열매는
양금이고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은 음금이라고 합니다. 수도 양수와 음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수는 큰 강물이라든지 바다, 이를 양수라고 합니다. 음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는 수증기를 음수라고 합니다. 양수는 또 바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작은 물들, 물들을 바람으로 계속 움직여가지고 큰 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는 때로는 바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꾸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국방 공부법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물상들이 어떻게 또 변하고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지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일단 기초 과정이고 처럼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물상 자연의 물상적인 걸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주풀이를 할 때도 사실 이 물상으로 많이 사주풀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의 기본적인 물상은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고 또 계속 사주풀이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자연적으로 잘 많이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오행을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목도 음양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고 화도 세부적으로 음양이 나눠지고 토도 세부적으로 음양이 나눠지고 금도 세부적으로 음양이 나눠지고 수도 세부적으로 음양이 나눠지지만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목과 화는 양으로 보고 금과 수는 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는 양과 음으로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초 과정에서는 토도 일부는 양토가 있고 일부는 음토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토는 나중에 이제 중급반이나 고급반 아주 사주풀이를 하실 때 보면은 토는 굳이 꼭 음양으로 안 나눈다. 그렇게 미리 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게 기억에 남아서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 단계, 음양의 발생 그리고 음양으로 인해서 생겨난 지구상의 오행에 대해서 물상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산 엄태웅이었습니다.